뉴욕 주정부와 뉴욕 주의회가 보석개혁법 수정 문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주차 빌딩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인 소유 모텔이 난민 임시 수용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의 서머라이징 프로그램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주정부와 뉴욕 주의회가 새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보석개혁법 수정 문제에 전격 합의, 조만간 타결이 확실시됩니다. 뉴욕 주의회는 지난 17일 판사의 보석 판결 재량권 확대를 위한 보석개혁법 수정을 요구하는 캐시 호컬 주지사의 의견을 수용해 폭력적인 중범죄에 대한 보석에서 최소한의 제한 기준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당초 모든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앨 것을 요구했으나 주의회는 제한 규정을 일부 없애는 대신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양측이 서로 양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판사의 보석 결정이 피고인의 빈부격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안전 위협 가능성 등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입증이 가능한 부분은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보석개혁법 도입 뒤 지나친 보석이 범죄 급증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정을 거듭해 현재 3번째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는 예산안 협상 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새 마감 시한인 20일 예산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뉴욕시청 인근 주차 빌딩이 붕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맨해튼 뉴욕시청 인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소재 4층짜리 주차 빌딩이 붕괴되면서 2층에 있던 차량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1층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 빌딩은 뉴욕시청, 브루클린 브릿지, 뉴욕 증권거래소, 페이스 대학과도 인접한 건물입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을 찾으러 왔던 남성 1명이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었으며 주차장 직원을 포함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주차 빌딩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과도한 차량의 무게와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 빌딩은 1957년부터 주차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사건 당시 옥상에는 50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시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무너진 주차 빌딩은 건물 안전 관련 64개의 위반 내역이 있었으며 천장 균열 문제도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안전 조치가 이뤄진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제 사고 직후 경찰과 FDNY는 로봇과 드론 등을 투입해 바로 구조 작업에 나섰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인 소유 모텔이 뉴욕시와 난민 임시 수용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노던 블러버드 215스트릿의 앵커인 모텔은 지난 주말부터 뉴욕시 난민 수용소로 지정돼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동안 이민자 110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가 난민 수용소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임시 수용소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팔라디노 시의원은 뉴욕시가 앵커인 모텔 운영에 매달 3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 수용소가 베이사이드 지역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사이드 한복판이며 한인 상권 중심지에 임시 난민 수용소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상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인 모텔은 지난 2016년 4월 6일 한인 백모 씨와 임모 씨가 1,41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 BBCN 은행에서 805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텔은 현재도 이들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6월 7일 벤커포프에서 800만 달러를 리파이낸싱했고 2022년 2월 11일 SBA에서 49만 2,700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서머라이징 프로그램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도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 단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실습 및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뉴욕시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이 지난 월요일부터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월요일 헬스키친에 위치한 PS51을 방문해 최대 11만 명의 뉴욕시 어린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여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등록 절차는 작년과는 달리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여러 프로그램들 중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치받게 됩니다. 뉴욕시는 서머스쿨 의무 참여 대상 학생, 임시거주지 생활 및 위탁보호 학생, 12개월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 등을 우선으로 형평성에 맞춰 프로그램 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킨더가든에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은 신청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오는 5월 1일 접수 마감합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17일 팬데믹 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1억 7,12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과 주택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시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과 쉘터, 기타 서비스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며 노숙자 관련 지역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지원된 6천만 달러 중 1,360만 달러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A 지원에도 쓰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기상이나 기후와 관련해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끼친 대형 재해가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렛허브가 자연재해 관련 연방정부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기상기후 재해로 총 피해액이 무려 1,65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렛허브는 이 같은 자연재해 중에서 일부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당수 자연재해는 인간이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부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허리케인의 경우도 대서양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즉, 기후온난화 현상이 더 많은 허리케인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면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미래의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천문학적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결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세대를 위해 또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는 삶이라고 월렛허브는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2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국제적인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피치솔루션은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3년 예상되는 쌀 부족량이 8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솔루션은 지난해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 내 곡창지대가 홍수 피해를 보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전 세계 쌀 무역의 7.6%를 담당하는 파키스탄 역시 홍수로 생산량이 31%나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른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 식량인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쌀 공급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100파운드당 17.30달러로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피치솔루션은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폭스뉴스가 관련 업체에 약 8억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폭스뉴스는 투표 및 개표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도미니언 측에 7억 8,7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가 도미니언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었습니다. 도미니언 측은 대선 당시 미국 28개 주에 투표기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21년 1월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절반인 약 8억 달러에 합의한 것입니다. 폭스뉴스는 소송이 제기되자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이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격 합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폭스뉴스는 대표적인 보수 매체이자 친트럼프 매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 트럼프에게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가 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5%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3.5%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지표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더 나은 상황이며 임금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니 갤런 재무장관도 이 같은 경제 지표를 근거로 미국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굳건한 노동시장 및 물가 상승 억제 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등으로 촉발된 금융권 불안이 대출 억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불안은 연준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며 이처럼 대출 억제 분위기 속에서도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돈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CNBC 방송의 4월 전미경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현재 경제 상황은 물론 향후 1년간 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 부부가 지난해 거의 100만 달러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어제 자신과 남편의 공동 세금보고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98만 4천여 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중 과세소득인 91만 달러에 29.46%에 달하는 33만 8천여 달러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소득 중 연방검사 출신인 남편 윌리엄 호컬의 연소득이 65만여 달러에 달했고 호컬 주지사가 약 25만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편 윌리엄 호컬은 세계적인 면세점 사업자인 델라웨어 노아의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내 호컬이 지난 2021년 말 주지사가 된 뒤 이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약 5만 8천 달러를 기부했으며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의 주식 200여 주 등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과 발사 로켓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 위성이 완성됐다며 발사할 준비를 서둘러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 주혜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이 완성됐다며 최종적인 발사 준비를 서둘러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구쳐 끝내며 북한은 대형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정찰 위성과 발사 로켓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화면을 뿌옇게 처리해 정확한 재원은 감췄습니다. 육각형 형상의 위성이고요. 4개의 태양 전지판이 전개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발사 로켓도 화성 17형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중형급 이상의 발사체다. 저궤도에 아마 최소한도 1톤 이상의 위성체를 올릴 수 있다.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두 번의 위성 발사에 성공한 만큼 위성을 궤도에 올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성이 고해상도의 촬영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북한은 모니터에 띄워진 시험용 위성 사진을 뿌옇게 처리해 정확한 촬영 능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정찰 위성으로 한미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김정은이 최종 준비를 다그친 만큼 조만간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의 위성 발사 때처럼 국제기구의 발사 예정 기간을 사전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아침 메인주 주도 오커스타 남쪽 25마일 지점 소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985년 이민화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와 뉴욕 주립대를 졸업,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한인 1.5세 이혜정 씨가 퀸즈 26학군 교육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7일 병원 등 뉴저지 의료시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별 의료시설별로 출입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음속의 3배 속도로 비행하는 무인 정찰기를 개발, 한국과 대만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무로 간호사를 그만둔 사람이 10만 명이 넘으면서 일부 병원 간호사들의 시간당 임금이 $106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기상이변 등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피해를 유발한 재해가 1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최측근으로 코로나19 초기 대응 당시 부실 대응과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멜리시 디로사가 오는 10월 24일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게 600파운드에 달하는 인공위성이 추락,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오늘 중 인구 밀집 지역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10분, 해지는 시간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 둘,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